안녕하세요. 회로 이론 두 번째 시간에 대한 복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교류에 대한 표현 방법을 봤어요. 그래서 교류의 표현. 자, 교류의 표현 방법 보시면 우리가 직류는 220V다, 10A다 하나만 쓰지만, 자, 이 교류는 발전기에서 나온 파형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 교류의 표현 방법은 총 4가지 표현 방법을 쓴다. 그래서 첫 번째, 자, 표현 방법 첫 번째는요, 순간적인 시간에 따른 값이다 해서 순시값 표현을 하고요. 전류, 전하 표현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전류에 대한 표현 방식을 쓸게요. 그래서 순시값에 대한 표현은, 자, 소문자, 시간에 따른 값이다 해서 t라는 표현을 쓰고, 자, 가장 앞에 im이란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im이란 거는 최대값을 나타내고, 자, 파형을 봤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또는 반대로 가장 아래로 떨어졌을 때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게 이게 최대값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교류는, 자, 정연파, 사인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연파 교류라고 써있죠. 그래서 사인파, 정연파에 대한 파열을 기본적으로 갖고요. 자, 그 다음 들어갈 거는 오메가 값이 들어가요. 자, 이 오메가라는 거는 각 주파수로서, 자, 우리가 각 주파수 구할 때는 2파이 F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F는 주파수로서, 자, 주파수라는 거는 1초 동안 파형이 반복되는 횟수 또는 1초 동안 회전수를 나타내는 게 이게 주파수고, 자, 참고로 우리나라 60Hz니까 각 주파수는 37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그 다음 시간에 따른 값이기 때문에 t.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는 값이 들어가는데, 자, 이 세타라는 건 위상으로서 파형의 시작 위치를 나타낸다. 그래서 플러스가 붙으시면 세타만큼 빠르게 시작하는 파형을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가 붙으면 세타만큼 늦게 시작하는 파형의 시작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면서 두 번째 같이 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연파 교류의 표현 방법은 im, 가장 앞에 최대값이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교류는 사인파, 그 다음 오메가는 각 주파수로서 2파이 F로 구한다. 그 다음 마지막 뒤에 있는 플러스가 붙으면 빠르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늦게 시작하는 파형의 시작 위치인 위상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최대값,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아래로 떨어졌을 때의 절대값을 최대값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교류를 표현할 때 220이라고 하지 최대값이 220이라는 표시를 안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용값, 계산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료값이라고 해요. 자, 이 시료값은, 자, i 또는 그냥 v라고 표시를 하고요. 자, 원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순시값을 제곱한 다음 평균한 다음 이걸 루트를 씌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i제곱에 한 주기 동안 i제곱에, 자, 평균을 루트 씌운 값을, 자, 시료값을 구해야 하는데, 자,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순시값을 보면 가장 앞에 최대값이 들어가죠. 그럼 최대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최대값만 갖고 시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값은 그냥 최대값을 루트 2로만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료값은, 정연파 교류의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만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평균값, 교류의 직류분값 또는 교류를 직류로 바꿨을 때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평균값은 그냥 평균을 해줍니다. 그래서 순시값을 그냥 평균해 주는데 한 주기 동안 평균하면 0이란 값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평균값은요, 반주기 동안만 평균을 해주고요. 자, 이때 평균값을 구하는 식은, 자, 반주기 동안 평균해준 값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을 갖고 구해주세요. 그래서 정연파 교류의 평균값은요, 최대값을 2배 해준 다음 파이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류의 표현 방법 4가지, 순시값, 최대값, 시료값, 평균값에 대한 표현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파형을 봤을 때, 각종 파형을 봤을 때, 자, 파형이 날카로운 정도를 나타내는 게 있고, 파형이 얼마만큼 매끄럽냐, 평활도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파고율, 파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고율, 파형률을 구하라 하면요,
제가 쓰지 않는 이유가 있죠. 자, 먼저 이 교류의 표현 방법 중에 크기 순서를 써보세요. 자, 순식값은 크기 비교가 되지 않죠. 순간적인 시간에 따른 값이다 보니까 값이 계속 변합니다. 자, 그럼 최대값, 시로값, 평균값 크기 순서를 쓰면 최대값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시로값, 평균값에 대한 순서를 갖게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밑줄을 그시면 자, 시로값분의 최대값 큰 거 두 개죠. 자, 그럼 이 큰 거 두 개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파, 고, 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파형의 날카로운 정도, 파형의 높은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게 파, 고, 유이고요. 자, 그 다음 작은 거 두 개, 평균값분의 시로값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 파, 형, 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형의 매끄러운 정도, 파형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게 이게 파형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정연파를 여기에 넣고 대입하시면 파고율이 얼마가 나오냐면 정연파는 루트 2, 그 다음 파형율은 1.11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관계없이 정연파의 파고율은 루트 2, 파형율은 1.12 나온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게 1장에 대한 내용에서 뭐 복소수도 있지만 복소수는 계산기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자, 우리가 R만 A로, L만 A로, C만 A로가 있어요. 원래는 R, C 합성인데 한꺼번에 보면 어려우니까 먼저 R만 A로, L만 A로, C만 A로 먼저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R만 A로, 저항만의 회로. 그래서 교류 전압을 가할 때 뭐만 있다? 저항만 있는 회로다. 그래서 R만의 회로라고 하고요. 자, R만의 회로 같은 경우 저항만의 회로는요, 우리가 전 시간, 첫 번째 시간에 봤던 그 특징을 그대로 가져가고요. 새로운 내용은 자,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만 보시면 됩니다. 자, 위상차라는 건요, 자, 순식값 표현을 봤을 때 가장 끝에 있던 위상 있죠. 파형의 시작 위치에 차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 이때 차를 보실 때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항만에서는 자, 위상차를 봤을 때 전압과 전류가 어떠냐면 위상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30도면 전류도 30도, 전압이 마이너스 30도면 전류도 마이너스 30도에 대한 위상을 갖게 돼요. 자, 이걸 말로 쓰면 전류와 전압이 위상차가 없습니다. 이거를 동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류와 전압이 동위상이다 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계산식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나왔던 걸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L만의 회로. 이거를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인덕턴스만의 회로. 자, 이 인덕턴스를 제품 만든 게 있는데 이게 코일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L이다, 인덕턴스다, 코일이다 하지만 다 L 값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인덕턴스만의 회로에서 첫 번째 보실 건 위상차입니다. 그래서 위상차를 잡으실 때,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를 잡으실 때 기준을 먼저 잡아두세요. 될 수 있으면 전류의 위상을 잡아두세요. 그래서 전류가 어떠냐? 전류가 전압보다 자, L만에서는 마이너스 90도에 대한 위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0도일 때 L만에로 인덕턴스만에서는 전류가 마이너스 90도에 대한 위상을 갖게 돼요.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아까 이 순식값 표현에서 봤었는데 마이너스가 붙으면 늦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은 전류가 흐르고요. 자, 이 늦은 전류를 뭐라고 하면 지상전류라고 합니다. 지상전류. 그래서 L만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은 지상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실 거는 자, 이 인덕턴스의 단위를 보시면 헨리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럼 우리가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오메 법칙이에요. 자, 그럼 저항만에서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으로 대입을 하는데 자, 이 L만에서는 자, 옴이란 단위가 없어요. 전압, 전류 나왔으니까 전류 전압 나오죠. 근데 옴이란 단위가 없죠. 그럼 이 헨리라는 단위는 옴으로 바꿔서 오메 법칙에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헨리라는 단위는 옴으로 바꾼 거를 XL이라고 하고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 단위는 옴이 되고 자, 저항만에서는 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라고 했다면 인덕턴스만에서 옴의 법칙에 대입하라 하면요, 전류는 저항 대신
유도성 리액턴스분의 전압으로 오메의 법칙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도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오메가 L로 구해요. 자, 근데 오메가는 각 주파수인데 각 주파수는 어떻게 구한다? 2파이 F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2파이 FL로 뭘 구할 수 있다?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C만 A로. 자, 이 C는 캐패시턴스, 캐패시턴스. 그리고 한자로 하면 정전 용량이라고 합니다. 정지된 전기를 담는 그릇이다. 자, 그럼 이걸 제품 만든 게 뭐냐면 이게 콘덴서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콘덴서 정전 용량 캐패시턴스 나오면 다 C로 보시면 되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L과 C는 서로 반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특징도 반대의 특징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L만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은 전류가 흘렀다면, 자, 이 C만에서는요 반대로 전류가 전압보다 플러스 90도에 대한 이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플러스가 붙으면 빠른 위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른, L은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빠른 전류를 뭐라고 하냐? 자, 늦은 전류를 지상 전류라고 한다면 이 빠른 전류는요 진상 전류라고 합니다. 자, 진상 전류 또 하나 표현 알아두세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다 해서 콘덴서는 전기를 충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빠른 전류를 충전 전류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른 진상 전류, 충전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자, 이때 콘덴서의 단위, 정정 용량의 단위를 보시면 페럿이라는 단위를 써요. 자, 그럼 오메 법칙에 넣으려면 전류, 전압 있죠? 옴이라는 단위가 없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페럿을 옴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XC,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고, 단위는 옴. 자, 그럼 이 용량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는 자, 유도성 리액턴스와 반대로 구해요. 그래서 역수로 구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자, 근데 역수라 해서 L까지 넘기시면 안 돼요. 이건 L이니까 L이 들어갔지만 이건 C죠. 그러면 L이 아니고 C. 오메가 C분의 1. 2파이 F C분의 1로 뭘 구할 수 있다? 용량성 리액턴스를 구하고요. 자, 그럼 단위가 옴이니까 어디 넣을 수 있다? 옴의 법칙. 전류는 저항 대신 용량성 리액턴스분의 전압으로 C만에서 전류에 대한 옴의 법칙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교류의 표현 방법, R만해로, L만해로, C만해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